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윤혁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장이 더 오를 것인가 여부일 텐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도 그래도 20일 이평선을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양상인데, 추가 상승이 가능한 환경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외국인 선물이 유행어로 얘기하면 요물 같네요, 요물. 네. 예. 그제는 4,472계약 들어오면서 연속성 보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보였었는데, 그러게요. 어제는 또 2배수가 나갔어요. 8,600개. 8,700개 정도 나갔죠. 그리고 오늘은 또 4,000개 정도 또 들어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된다,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인터뷰에서도 들으셨죠. 5%에서 10% 정도 프라핏을 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오케이, 저금리니까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최근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5%에서 10% 오케이? 이거 코스닥이면 며칠이면 가능한 거였는데 라는 네.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과하게 쏠려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는 움직임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하단부를 지탱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몇 가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죠. 굉장히 불편한 그림이 될 수 있어요. 보게 되면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이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경기의 거울이니까, 네. 경기가 좋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런데 보게 되면은 지금 현상 한번 보시죠. 금리는 바닥권에 있고 시장은 천정권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런 괴리면은 상당히 불편하죠. 일반적인 시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예.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하고 주가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 금리는 바닥, 주가는 천정.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왜 벌어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사상 초유의 저금리였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다라는 거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채권하고 주식이 있을 때 서로 보완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채권이 네. 좀 튀어 올라가면 주식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채권이 좀 약하면 주식시장이 좀 강하게 튄다라든지 대안적인 역할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저금리 환경에서 한번 보시죠. 금리가 이렇게 싸졌어요. 그럼 채권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니까 채권은 계속 고평가로 갔죠. 또 사상 초유의 저금리가 고밸류에이션을 상당 부분 정당화 시켜줬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도 이렇게 솟구쳐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채권도 굉장한 시세를 냈고, 그렇죠. 주식도 굉장한 시세를 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아서 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고 아니죠. 이제 회복돼가는 단계인데 이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상태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딱 떠오르는 문제가 있겠죠. 얼마만큼 선반영된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는데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이 가죠. 이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인 그림인데, 인위적으로 저금리를 오랜 기간 묶어놨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럼 예전의 공식대로 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금리를 인위적으로 묶어놓은 기간 동안에 시장은 상당 부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선반영이 과연 어느 정도 됐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고,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도 금리가 올라가는 초창기 움직임에서는 시장이 빠지는 이른바 디커플링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금리 인상이냐 9월 금리 인상, 이제 6월은 물 건너갔으니까 그렇죠. 9월이냐 12월이냐 내년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 유동성 파티장을 내가 과연 언제 빠져나가야 되느냐 시간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좀 시장이 좀 어렵게 돌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 파티장 빠져나가는 시간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늘어지게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절반의 기대는 올해 금리 인상이 안 된다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소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싼 쪽에서는 두드려 맞아도 오케이, 사인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싼 쪽에서 두드려 맞는 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표가 홀짝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매수 공백에다가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했어.
했었기 때문에 빠질 때 가볍게 빠지고 어렵게 채우고 또 가볍게 빠지고 이런 부분들을 반복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시그널, 외국인 선물에서의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인 환경들 살펴주시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문제는 또 오를 때 어렵게 오르다가 빠질 때는 가볍게 빠진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해주신 부분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이면은 상하한가 이 가격 제한폭이 또 30%로 증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빠질 때 가볍게 빠진다면 정말 그쵸. 몸집이 가벼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점을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딱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이 상한가 확대가 아니어도 시장이 참 민감할 수 네. 있는 타이밍인데, 왜냐하면 뭐 9월에 금리 인상률이 점점 뭐 올라간다,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시장은 빠져나가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뭐 6월, 7월 이런 때 매도가 집중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민감한 시기에 우리는 또 상한가 폭을 더블로 잡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피곤해질 가능성은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07년도 때 그 유통 주식 유통 시총 대비 잔고 비율, 신용 잔고 비율 이게 지금 07년 피크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으로 봐도 지금 4조 원대면은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국인들 수급 오락가락에 민감해, 뭐 기관들 환매에 시달려, 뭐 엔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환율 이슈 있어, 금리 이슈 있어, 거래소는 걸리는 게 굉장히 많죠. 근데 반대로 코스닥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수급이 치우치기를 해, 뭐 환에 민감하지도 않고 금리는 좀 민감해야 되는데 지금 고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낸 게 저금리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어디 금리 쳐다봅니까? 뭐 지금 금리 전혀 반영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코스닥 시장은 이런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화려하게 갈 수밖에 없고 거래소 시장은 굉장히 초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홀짝이면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또 4천 계약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이런 외국인들 선물 계약수에 대해서 시장이 휘청휘청 거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서부터 좀 돌려 세우면 시장에서 아직 무너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ADR 값이 기대를 갖고 있고 RSI 상대 강도는 이미 반전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를 버리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지쳐가는 국면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코멘트까지 그냥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 허남건 신영자산운용 부사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치투자의 뭐 대명사라고 읽어주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BC라고 아십니까? MBC 아세요? MBC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방송국 MBC도 아닐 거고요. 예. 네. 모바일,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입니다. 핫한 코스메틱. 종목들인데요. 네, 그래서 최근 시장을 주도했었던 예. 종목들이죠. 더 이상 MBC 사지 않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요. 적정 가치보다 떨어져 있는 주식을 사서 제 가치에 파는 게 투자입니다. 적정 가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핫한 종목을 골라서 그거보다 조금 더 먹고 파는 거는 트레이딩이죠. 근데 우린 지금 시장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투자에다가 배팅을 했으면은 그 투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에다 배팅을 했으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 금리 6% 할 때도 우리 지수가 2100이었어요. 지금 우리 금리 1.7%인데 2100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허 부사장님은 6천, 7천 5천, 6천 가야 된다라는 코멘트도 하셨어요. 이게 지켜지든 지켜지지 않든 간에 싼 시장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온라인 지금 최근에 힐링이라는 단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주식 시장도 힐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올라 있는 주식 그리고 최근에 승승장구하고 있는 투자자 이런 쪽들도 힐링을 통해서 약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고 최근에 계속 땅을 파고 있는 주식 지금 최근에 수익률이 안 좋았었던 투자자 이런 분들한테는 또 화이팅을 심어줘야 되는 힐링이 필요합니다. 공교롭게 또 연휴가 꼈네요. 이 연휴 기간 동안에 힐링하시고 시장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국면입니다. 잘 나가는 중국 증시도 지금은 이제 슬슬 이익 실현해보시죠라는 글로벌 그루 얘기도 들어보셨죠. 올라가는 시장에서 나쁜 얘기 안 나옵니다. 적정한 시점에서
바꿔 타는 전략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든 뭐 조바심을 가지면은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하신다면은 씨를 풀이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좀 현명하게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그러한 평정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